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어느덧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들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이랄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갈수록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입찰을 시도해도 입찰 성공률은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은 물건에 입찰하자고 하니 자신감이 부족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부업 재테크로 경매 입찰장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이제 경매 투자는 값싸게 물건을 사는 로망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경매 투자는 점점 우량 물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수익성 있는 경매 물건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물건만 찾기보다는 다양한 매물 선별 능력과 함께 효용 가치 높은 물건만 골라 입찰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때일수록 투자성이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내는 노력이 한마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길을 서고 낙찰받으려는 경매 물건들은 사실 투자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 낙찰가율이 거의 90% 이상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적 아파트나 다세대 또는 도심지에 있는 상가와 상업용지, 호재 지역 내에 있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 수십 명이 경합을 벌여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속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과연 일어날까요? 아울러 거의 시세 수준에 낙찰되는 게 일수인데 남 따라 하기식 투자 형태로 입찰에 나섰다가 낙찰은커녕 덜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유찰되기를 더 기다렸다가 하거나 투자를 망설이는 종목일수록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죠. 권리상 흠집이 있어 보이거나 찜찜한 물건들은 대체로 저가에 낙찰되는 비주류 틈새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에서 세입자의 돈을 안고 경매에 입찰하는 경락 인수 물건의 경우입니다. 임차금을 안고 낙찰받기 때문에 유찰이 작고 경쟁률이 저조합니다. 세입자의 돈을 물려주고 낙찰받으면 초기 투자금이 적고 추후 세입자 내보내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라는 점도 아셔야 할 겁니다. 또 여러 호실이 한꺼번에 입찰에 붙여지는 일괄 경매도 대표적인 저가 낙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괄 입찰 물건이란 위치나 형태, 이용 관계가 같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산동에
오피스텔이 뭐 거의 전체가 경매로 나온 경우도 있죠. 신정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처럼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의 한 층의 오피스텔이 수십 개가 개별 물건 번호를 달고 동시에 입찰에 붙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결국은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값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틈새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경매 물건 또 역시 저가에 최종 낙찰되는 종목의 하나입니다. 재경매라는 것은 한번 낙찰된 물건인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일반인들은 이게 뭔가 잘못이 있는가 보다, 하자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것이 보통이죠. 따라서 재경매 물건의 경우에 이전 낙찰가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낙찰돼 가지고 저렴하게 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경매에 붙어지는 이유는 사전에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하지 않고 고가에 낙찰받는다거나 또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경매 물건은 한마디로 일반 낙찰가보다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반제품 물건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제품, 완전 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입니다. 남들이 봐서 번듯한 경매 물건일수록 당연히 고가의 낙찰이 되겠죠. 로얄층, 대단지, 소형 평수, 도심 부동산일수록 고가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늘거나 개발 예정지라든가 도로 접변 상태가 좋은 요지에 나온 물건은 유찰 과정 없이 첫 입찰에서 고가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매의 실익을 찾을 수 없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역발상 투자로 경매의 반제품 종목을 고르면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권 없는 다세대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권 없는 다세대를 낙찰받으면 대지권 없이 만약에 빌라가 입찰에 붙여지면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60% 미만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없이도 주택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서 임대 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가 낙찰 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으면 쉽게 임차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대지권을 별도로 매입해 가지고 등기를 하면 완전한 제품이 되겠죠. 예. 자, 권리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도 역시 저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또는 토지만 입찰한다거나 지분 경매라든가 또는 유치권 경매 선순위 가등기 물건 등은 일반 매물에 비해서 통상 반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입찰 전에 이들 물건의 특성과 채권자와의 협상 유무에 따라서 수익성 높은 부동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하나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토지만 입찰 물건을
토지만 입찰 나온 물건은 지상권자와 협상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지분이나 유치권의 경우에 분할하거나 금액을 조정해서 투자자의 목적에 맞게 가공, 완성품으로 맞출 수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점이 매력인 것입니다. 주상복합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라든가 사무실 일부 층이 경매에 나올 경우에 이것도 역시 낙찰가율의 통상 60% 이하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상업지에 위치해 있지만 비싼 분양가에 비해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이럴 경우에는 낙찰가율은 말 그대로 50% 미만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입찰해서 사개 낙찰받은 후에 구분 사무실이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또는 메디텔이라든가 서비스, 트레지던스 등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보수하면은 훌륭한 임대 상품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서 값싸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찰 전에 틈새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틈새 물건을 찾아가지고 정확한 분석과 함께 발품을 많이 팔아야 우량 물건을 건질 수 있는 레드 옥션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경매 속의 틈새 물건을 찾아서 개별 물건을 심층 분석한 후에 입찰해야 고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틈새 종목일수록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밀한 권리 분석과 함께 확실한 물건 분석을 마치고 입찰해야 투자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틈새 물건의 수익성을 미리 가늠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 함정에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물건 맹세서의 비고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점유 사실이 없거나 무상 임대차 사실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회 유찰 후에 사개 낙찰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임대 가능성이라든가 주변 시세와 수용 여부 등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은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고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가로 낙찰 물건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직도 경매를 보는 분들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낙찰받아서 그냥 그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붙여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판다기보다는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